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새 도래지가 된 저자도라는 명칭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보이고 있는 다리가 동호대교가 되겠고요. 동호대교 앞에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이렇게 점차 퇴적물들이 쌓여서 섬처럼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 철새들이 날아와서 모여있는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일찍이 저자도가 있었던 지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저자도가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왼편에는 여의도가 있는데요. 여의도에 바로 여러분들 밤섬, 율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1960년대 말에 한강 개발을 하고 여의도 건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보이시는 이 밤섬을 폭파해서 필요한 소위 자재들을 공급하게 되었었던 일이 있었죠. 바로 그래서 밤섬이 폭파되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었던 것인데, 이 돌들을 이용을 해서 여의도에 윤중제라고 하는 제방을 쌓아서 오늘날의 여의도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졌었던 밤섬이 다시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실제의 밤섬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자체가 람사르 습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생태 환경으로서 복원되게 되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밤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마포 지역과 여의도 사이에 바로 이 밤섬이 다시 떠올라서 결국 새로운 철새들을 비롯한 새들의 생태 공간으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게 된 것처럼, 이 저자도의 경우도 바로 그런 현상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동쪽에 있었던 저자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겸재정선의 그림에서도 압구정 앞에 있었던 바로 이 넓은 섬 모양이 바로 이 저자도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퇴적되는 흙들이 쌓여서 이런 형태의 섬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자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저자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두 물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폭이 넓어지고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하나의 섬의 형태로 떠오르게 되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는 더욱 강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흔히 그래서 동쪽에 있는 호수 같은 넓은 강이라고 해서 동호라고 불리우게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에 바로 이 저자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섬은 이 상류와 하류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형태를 바꾸게 되는데, 1925년 을축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지역이 대대적인 소위 침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형태도 가운데 물길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모래섬을 이루게 되었었던 저자도 지역이 한강 개발과 더불어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동호대교 앞에 넓은 강폭을 가진 한강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이 채취된 모래들은 지금 보시는 것이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었던 당시 압구정 지역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자연제방이 있는 이 지역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제방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지금 올림픽대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거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저자도의 모래가 중요한 자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 이 동호대교 앞에 넓은 한강 주변은 예전에 이러한 저자도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요. 중량천과 이 한강이 만나는 이 지점이 이렇게 강으로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한 준설이 중단되게 되면서 점차 예전처럼 이 두 물이 만나는 지역에 새로운 퇴적물들이 쌓여서 점차 이 섬의 형상들이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량천 하류 지역과 한강
지역에 이렇게 점차 섬처럼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곳에 겨울 철새들이 몰려와서 털을 잡기 시작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큰 기러기라든지 큰 고니, 쇠기러기 같은 종류의 철새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대규모 군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떼를 지어서 나르는 아주 장관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대교로부터 시작해서 한남대교 일대 등이 끊임없이 이들이 오르내리면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 철새의 모습들을 이 서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당나무가 울창해서, 즉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가 울창해서 저자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고요. 또 옥수동섬 혹은 삼각섬, 백사장이라고 불리웠었던 섬이 결국 자연 생태의 하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섬처럼 이렇게 복원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됐고요. 결국 이런 새로운 습지 생태 환경 속에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지금 옥수동, 금호동 지역 동호대교 근처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저다였다가 한강 개발과 함께 사라져버렸었던 이 지역에 다시 철새 도래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